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성. 벌써 다섯 번째 5화입니다. 이렇게 투샷도 잡히니까 제가 또 거대해 보여서 약간 뒤로 나가야겠다. 네, 얼굴 크기를 맞춰야겠네요. 라이브는 거대하네요. 처음인데 네. 떨리네요. 좋아. 그럴 수 있죠. 아유, 프로가 프로이시면서. 자, 우리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 쿼카님을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 사람이 되고 싶은 쿼카입니다. 네, 쿼카. 쿼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쿼카. 저같이 쿼알못. 발음도 어렵죠. 네네. 쿼카. 쿼카가요. 네네. 이제 호주에 있는 캥거루과 동물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이유는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귀엽고요. 웃고 있나요? 네, 항상? 항상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인데 호주에 가서 이 쿼카를 잘못 건드리면 벌금이 엄청 납니다. 뭐 이렇게 지정돼 있는 네네, 동물인가요? 지정된 보호종이어서 쿼카가 그래서 다가오면 슬금슬금 피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구나. 200만 원인가 벌금을 내야 돼서 네, 개체수가 얼마 없구나. 네, 눈으로만 귀엽게 감상을 해주세요. 네네. 뭐 이렇게 중국의 팬더처럼 네. 호주에 있는 쿼카 오늘 부캐를 쿼카로 해주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쉽지 않네요. 자, 색치님만 들어와 계신가봐. 우리 색치님 크림쌤 맞습니다. 네. 우리 쿼카님이랑 오늘 방송하는데 우리 색치님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캐는 쿼카지만 본캐는 저희 아우성의 성교 강사이자 책임 상담원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좀 근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서 자연히 그게 자기 소개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2월달이 되면서 좀 새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온라인 상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본업인 성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그래도 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새롭게 이제 알고 싶으신 학생들 찾아가면서 즐겁게 상담과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네. 코로나19를 뚫고 교육도 하고 계시고 상담도 하고 계십니다. 네, 들어와 계신데 인사를 안 남기시네? 인사 남겨주세요.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저희 라이브 방송에 항상 뒤로는 보시면서 항상 다시 보기로만 봐주시고 라이브 때는 항상 힘들어요. 네, 말 좀 걸어주세요. 네, 쿼카님하고 같이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저희가 치킨을 걸고 사연을 받고 있는데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좋습니다. 아침에 메일로 이렇게 답변 드리고 있고 그 중에 사연으로 좀 채택되신 분들한테는 치킨을 쏘고 있고 소중하죠, 치킨. 치킨 한 줄기 빛과 같은 오늘 저녁 치킨이다. 또 사연 소개되는 분들은 치킨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3분 정도 저희가 사연을 가지고 와서 오늘 그 쿼카님하고 상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삶을 그분들의 삶을 그럼 약간의 참견. 참견. 참견이 좋겠다. 약간의 오피니언. 이렇게 저희 탈출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상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이제 상담 같은 경우는 전문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면접 상담이나 전화 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는데 이제 내담자의 정보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 전문 상담이니까 그런 상담은 박정자 상담실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은 좀 같이 공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라면 어땠을까? 또는 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분들은 나도 비슷한 고민 해본 것 같아. 내지는 그 시기를 지나온 분들은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라면 어땠을까로 공감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 3예요. 사연 첫 번째 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쿼카님이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크림 작가님. 사연 보내요. 19살 고딩입니다. 제가 렌챗에서 만날 18살 애랑 대화하다가 말을 많이 걸어줬고 저는 그 관심이 좋았어요. 라인으로 넘어가서 서로 사진으로 얼굴 깎고 성 빼고 이름 알고 사는 지역도 알았어요. 그러다가 영통으로 그곳도 보여주고
서로 은밀하게 몸 사진도 달라고 하기도 했는데 자기도 주거든요. 그러다가 일회성으로 즐기고 연락 안 하려 했는데 일상적인 얘기도 가끔 하고 이러니까 괜히 연락하고 싶어지고 그러네요. 뭔가 이 관계가 부적절한 것 같으면서도 성인 되기 전에 안 보기로 하기도 했고 코로나라 밖에도 못 나가고 공부할 땐 방해도 안 되고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끔 후회도 되고 반성도 하는데 영상도 지었고 계속 지내다 보니 나쁜 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일단 한 살 어린 연하남이네요. 네. 연하남과 대화 중에 두 가지의 경우가 네네네.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나도 남자인데 뭐 사진을 주고 받았거나 내가 여자인데 한 살 연하남과 사진을 주고 받았거나. 네. 뭐 같은 경우일 네. 수 있으니 네. 네, 그거 다 이야기가 뭐 포괄돼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코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연 이 친구는 근데 뭐 계속 웃고 있네. 네, 그러니까 기분이 히읗히읗이 6번 나왔어요. 계속 네, 이제.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한번 네네네. 사연을 보내보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위험성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상의 그 발자취, 이 두 가지의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일단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떳떳하고 영롱한 네네네.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본인이 그런가요? 약간 부적절한 것 같다. 근데 네. 뭐 그것도 보여줬고 네. 뭐 자기도 사진을 줬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적절성은 혼자 네. 얘기하고 있네요. 네네 본인도 네. 살짝 느끼고 있는데 근데 또 일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성 빼고 이름도 주고 받고 지역도 주고 받고 약간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관심이 좀 가고 마음도 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뭐랄까 성 에너지가 폭발하는 이 19세 이 시기를 지나면서 누군가 연결되고 싶고 이 관계를 쌓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가 가요. 그렇죠. 그 욕구는 우리가 이해는 가고. 그렇죠. 대화도 하고 싶고 네. 또 이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랜덤 채팅에서 누군가 만나신 상황은 너무 이해가 되는데 또 많이 경험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렌챗으로. 렌챗으로 대화하다가 우리 라인으로 넘어갈까? 편하게 네네. 이렇게 하고 한번 사진 주고 받을까? 그런데 이런 이제 일련의 사진 주고받기를 하면서 와 오늘 너무 뿌듯했다. 한 사람과 내가 정말 연결되었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런 기분으로 밤에 잠드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찝찝함들이 그쵸.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사진 보낸 거 혹시 이거 막 얘가 퍼뜨리는 거 아니야? 내지는 근데 그런 불안감도 있네요. 네.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진짜 본인이 말한 18살에 뭐 누구누구고 뭐 예를 들어 저를 예시로 들면 뭐 경기도에 사는 쿼카다. 네. 실제로 상대방이 본인이 말한 그 정보가 맞는지도 좀 모르겠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편안하지 않은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영상도 지웠고 네. 계속 지내다 보니 나쁜 애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일단 연락은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런데 뭔가 마음에 계속 이렇게 뭐 부적절하다는 생각들은 갖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못 하고 있고요. 네. 뭐 자기가 좀 판단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19살 정도 됐으니까요.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 상대방의 마음이 간다. 그런데 이 부적절성에 대한 그 찝찝함이 있으면 그냥 우리 일상 얘기만 주고받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하고 괜찮은 친구 같다? 하면은 그때는 그 랜선 관계를 이어가도 괜찮지만 이렇게 자극 위주로 막 거기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은 뭐랄까 진짜 연결되기 이전에 그냥 자극 중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리스크, 그 온라인상의 발자취. 네네네. 상대방이 실제로 진짜 온라인상의 발자취. 네, 골려주기 위해 뭐 예를 들어 본인이 말하는 그 18살의 이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뭐 성인의 성별도 반대의 성별인데 그냥 골려주려고 이렇게 얘 속는 거 봐라 장난 아닌데 너무 웃긴데 이러면서 나를 가지고 노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주고받기 모르는 사람과 얼굴 사진과 뭐 이름 주고받고 몸 사진을 주고받는 거 위험합니다. 네네. 리스크가 큽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둘이 만약에 그 오프라인에서
네. 만났다고 쳐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좀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것도 보여주고 네. 서로 은밀하게 몸 사진 주고받고 막 네. 서로 같이 마주 앉아 있는 자리에서 막 이런 이야기만 꺼내려고 하고 또 우리 코카님이 얘기한 대로 막 자극적인 거, 성적인 자극적인 이야기만 막 하려고 하면 그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되게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런 얘기만 하자면 어느 한쪽이 그런 것만 봐도 이 관계 중심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자극에 서로 그런 대상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그렇게 딱 저희가 풀어서 좀 설명드리자면 그런 거죠. 네. 그 영상 이게 랜선으로 만나서 그렇지 실제로 만났을 때도 그렇게 가능한 관계냐 그런 네. 걸 보면 되죠. 네. 관계도 굉장히 건강하고 탄탄하고 정말 내 몸과 영혼에 좋은 관계들이 있고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가벼운 관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랜덤 채팅으로 막 하이 몇 살 어디 살아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관계들은 결국 내 인생에서 오래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가벼운 불량식품 같은 관계보다는 만약에 이제 현실에서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마주볼 때 떨림, 막 그 분위기, 분위기 막 설렘, 그리고 이 말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막 그 반응에 또 온도차가 또 느껴지고 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엮인 관계는 더 튼튼하고 또 서로 교감을 더 잘할 수가 있는데 랜덤 채팅으로 지금 이렇게 자극으로 시작했다가 뭐 일상 얘기도 했다가 조금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고딩들 진짜 전화 통화 안 하고 다 카톡으로만 하고 맞아요. 전화 통화하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왜 전화를 해? 막 서로 놀래고 맞아요. 당연히 알겠는데 상대방도 나쁜 사람 아니고 나도 나쁜 사람 아니지만 나의 영혼의 밥을 주기 위해 정말 내 인생에 귀중한 관계들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자극적인 사진 이런 거 없는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라인으로 넘어가서 막 서로 얼굴도 알게 됐고 뭐 지역도 알았고 정말 서로 관심이 있어서 호감이 있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이거 말고도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어떤 관계에서 부적절성이라고 했으니까 적절한 것들이 뭔지를 좀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맞습니다. 뭐 옳고 그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친구한테 좀 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그래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진짜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면 더 궁금한 것들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물론 대화도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도 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진척이 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질문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성적인 자극 쪽에서만 서로의 관계를 막 만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한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도 서로 보냈다 지우고 나서 다음에 대화할 때는 그 정도의 대화 아니면은 계속 이어가기도 좀 어렵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사연 중에 하나가 그 몸 캠피싱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상대방이 영상 통화를 하는 뭐 그런 상황 같고 그 사진도 진짜 그 사람 사진 같겠지만 결국 나를 낚아서 협박성으로 금전을 취득하려는 그런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연결되고 싶고 뭐 그 대화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고 그런 마음인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습니다. 작가님 생각 물어봤으니까 뭐 일단 꼰대 짓을 좀 하자면 분명하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성인에 준한 우리 고등학교 친구니까 영통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서로 은밀하게 몸 사진도 달라고 하고 막 주고받고 그러다가 자기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보낸다는 이건 정당성이 전혀 맞지 않는 말 그대로 이게 불법이고 또 자신의 성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내는 행동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커카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온라인에 이런 발자취들이 남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이거 좀 위험한 공간이죠. 맞아요. 아무리 이렇게 은밀하게 둘이 주고받고 있는 챗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 돌아다니는 내 성 에너지, 내 몸을 돌아다니는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폭발시킬 것인가라고 할 때 무작정 만난 사람과 성기 교환, 성기 사진 교환 이런 것보다는 이 어떤 이성에 대한 관심을 내 주변에 진짜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데이트를 신청해보고 뭐 한번 거절도 당해보고 이런 식으로 실제 현실에서 정말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틀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내 인간관계에서 채팅하는 것과 지금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좀 돌아볼 수 있는. 네. 코카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지금의 네. 사랑하는 분과 네. 이렇게 뭐 톡을 할 때 네. 처음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서 과정들에서 그렇죠. 톡 하나 보내면 전기가 찌릿찌릿한 것처럼 네네. 네 맞아요. 그런데 감정도 느껴지고 네 감정도 느껴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잘 안 읽혀질 때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 랜덤 채팅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게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처음 자취 생활을 시작했을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롭고 원래는 대전이 고향이고 이제 해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왔는데 이 서울이란 도시에서 나라는 점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없고 너무 외로워서 랜덤 채팅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외국 같은 느낌이고 외로움에 채팅을 좀 해봤는데 네. 근데 정말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누군가 대화하고 싶은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어디로 갈 수가 없어서 뭐 당연히 가족들은 내 전화도 받아주고 대화도 받아주겠지만 그거는 좀 다르죠. 네. 근데 몇 번 이렇게 하면서 허무하더라고요. 왜냐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만난 사람과 내가 정말 유의미한 정말 연결될 수 있는 관계를 쌓을 수는 없는 걸 알겠어요. 그냥 과자 까먹는 기분으로 이렇게 몇 번 얘기하면서 뭐 하이 몇 살 기분 나쁜 야한 얘기하네 에이 나가버리고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했던 20대 초반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이해는 갑니다. 네. 뭐 거절하고 막 어디서 색드립 날라오고 막 강치 같은 애들 만나더라도 약간 그 채팅이라는 재미도 즐거움도 이렇게 느껴본 적도 있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문화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막 이렇게 다 어떤 막 평가나 이런 것들은 아닌데 일단 거기에 본인의 기준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을 좀 위기 상황이나 어떤 위험 상황들에 대한 인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자기 문화 안에서 네네. 지금 고등학생이시니까 랜덤 채팅 해봤고 조금 부적절한 이런 것도 해봤는데 오케이 이거는 이제 했던 경험으로 치워버리고 이제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만약에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좀 다른 방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는 이제 실제로 이런 것만 말고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지금은 그런 뭐 관계도 쌓고 뭐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이니까 그럼요. 자기 세계관을 갖고 또 사람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일 테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자기도 정리를 잘했네. 계속 지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익숙할 텐데 좀 변화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호님에게는 제가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드시면서 또 이제 마음의 양식과 몸의 양식 동시에 쌓아가는 동시에 쌓으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안녕하세요 딸바님 하고 작년에 20살이 되었고 처음 대학생을 했어요. 이분은 계속 울고 계시네요. 코로나로 망친 대학생활이지만 연말에 남친을 만나 21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로 힘들었고 매우 스트레스도 받았던 문제입니다. 남친이 자위를 하는데 코로나로 데이트를 하지 못해서 집에서만 만나고 그러다가 관계를 하게 되었어요. 뭐지? 이게 뭐지? 몇 번은 콘돔을 끼고 관계를 했고 몇 번은 끼지 않고 근데 혹시 임신일까봐 너무 불안했는데 임태기도 해보고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남친이 기승전 섹스예요. 정말 관계할 때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남친은 계속 요구하고 자려고 만나냐고 물었더니 남친은 사랑해서 하고 싶다고 해요. 거부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서요. 임신될까봐 불안하고 다른 것도 하고 싶은데 남친은 만나면 성관계만 요구해요. 저번 주 토요일 거부했더니 남친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냐고 화를 내었고 어쩔 수 없이 그날도 관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3690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에 좀 이렇게 살펴볼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연애를 하게 되었고 네, 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코로나 시대에 처음 대학생활. 그쵸. 대학생활을 망쳤네. 너무 떨리고 네. 신나는 그 시기를 코로나와 함께 시작돼서 참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유일무이한 대학생활을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시고 네. 하지만 연말에 남친을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귄 지 몇 달 좀 얼마 안 안 된 되신 거네요. 느낌이네요. 네네. 네. 연말이었으니까 이제 연초니까 네. 그런데 관계를 하게 됐고 콘돔을 끼지 않고 몇 번은 끼고 그런 몇 번은 끼지 불안감도 않고. 있네요. 네. 임태기도 한번 해보고 네.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막 되게 종합적으로 막 있는 상황에 그렇죠. 네. 근데 남친이 자꾸 그 관계를 요구해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여자분들이 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혼란스러운, 네. 그 관계를 요구할 때 하는 말들이 참 과간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네. 분노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네. 처음 거의 이제 인생의 어떤 뭐랄까 처음으로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사랑을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어서 사랑이 꼽히는 상황에서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걸 해주고 싶긴 한데 한편으론 너무 불안해.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야. 그게 공존되는 거죠. 너무 무서워. 그래서 사랑도 시작했는데 네. 막 뭔가 이게 막 불안하고 네. 이야기만 들어도 네. 그런데 어쨌든 연애 또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잘 맞춰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로 굉장히 다른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불안, 힘듦, 스트레스. 네, 다 들어있네요. 다 들어있고. 근데 상대방은 화를 내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전혀 공감도 못하고 있고 남친이. 네네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해도 못하는 상황에서 네. 성관계를 계속 기승전. 이거 뭐 상황이 이렇다지만 코로나 때문에 기승전 섹스 이런 거라고 직접 적어주셨고 그리고 또 거부했더니 나를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 이렇게. 네. 적반하장이라는 네. 좀 사자성어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더 답답한 건 그렇게 화를 내는 남친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그날도 관계를 했대요. 이게 좀 구체적이지 못한 네. 뭐랄까요 이렇게 그런 과도기를 좀 겪어가고 있는데 네, 뭐 되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애는 둘만의 이제 놀이동산 어떤 비유를 하자면 둘만의 놀이동산을 만들어가는 건데 나는 이 티익스프레스 이 막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고 아직은 준비가 좀 안 됐어. 근데 남자친구 막 손을 잡아 끌면서 같이 타야지. 나 혼자 타면 너무 되게 재미없어. 재밌는데. 근데 나는 준비가 안 되고 난 싫고 난 그걸 타면 무서워. 그리고 진짜 죽을 것 같고 무섭고 끝나고 나서도 몸이 부들부들 떨려. 근데 막 계속 잡아 끄는 거죠. 그러면 재밌지. 진짜 재밌다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이 근데 말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재밌는 걸 같이 하고 싶어.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이게 좀 모순인지 않나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사랑한다면 너가 무섭구나. 네네. 나는 너무 재밌고 이 신나는 걸 같이 하고 싶지만 넌 무섭구나. 그럼 기다려줄게. 그렇죠. 기다려주고 어떻게 하면 덜 무서울 수 있을까? 만약에 네가 무서우면 안 해도 당연히 괜찮지? 근데 나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싶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응답이 적절하지 않을까. 네. 그게 되게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 아닐까요? 서로 그렇죠. 알아가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태워서 타고 났는데 재밌지. 또 타자. 그리고 또 롤러코스터와 이 성관계의 차이점을 성관계 결과로 생명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생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철저한 합의와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쵸. 몇 번은 콘돔을 끼고 몇 번은 끼지 않고 이미 들어가는 입장에서 여자분은 불안하고 무섭고 그러면 관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자분은 불안하고 무섭고 심지어 임신의 공포까지 놓이게 되는 그 상황에 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이 성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그렇죠. 무서움과 불안감이 가득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남자친구도 이제 20살 초반이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행동들은 어쨌든 폭력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둘만 그 어떤
아직은 이제 카페는 갈 수 있잖아요. 요새 카페는 갈 수 있으니까 집안에 거리두기 완화됐으니까. 네네네 거리두기 네. 완화된 김에 카페에 네네. 가셔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둘만의 어떤 네. 진지한 대화. 네네네 이렇게 둘만 고립된 뭐 네네. 집안이나 뭐 이런 숙박업소 말고 네. 네 또 카페 거기 가면 또 요구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가셔서 진지하게 말씀해보세요. 네. 너는 근데 내가 불안하고 이런 무서운 행동들을 계속 요구하면 난 너무 힘들다. 근데 그거에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코카님이 분노를 억지로 누르면서 근데 사람은 말씀해주셨는데. 누구나 지적받는 거 당연히 싫죠. 그렇죠. 특히나 사랑하는 관계에서 너 나한테 상처 줬고 너 날 무섭게 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이고 미안해 내가 그랬구나가 아니라 나를 뭐 그렇게 만들어 나를 이렇게 좀 욱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난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든데 이걸 참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고 이미 지금 좀 금이 간 상태예요. 네. 이게 너무 건강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관계 아유, 자체가. 그럼요. 사연 보내주신 3690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거절의 표현도 그렇고 네. 좀 확실하게 그 사람 알아듣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안 그러면 계속 요구할 수 있는 맞아요. 지금 상황들도 파악도 못하고 있고 거의 일방적으로 그 요구하고 네. 또 그런 감정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걸 이게 스스로 이렇게 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네. 더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는데 이 남친하고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 이 친구의 자세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막 작년에 갓 20살 된 이 사연 보내신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면서 이 중요한 경험 중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의 솔직한 마음을 말해서 받아들여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그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지금 네. 우리 색지님께서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이게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불안하고 힘들고 나 진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잘 못 받아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라면 당연히 그걸 못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관계를 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갖고 가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남자친구도 소중하지만 제일 소중한 건 내 자신이고 그렇죠. 만약에 내 자신이 잘 안 지켜진다. 자꾸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상처받는다. 그러면 내 자신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렇게 다시 사연을 읽어보면서 집에서만 만나다가 관계를 하게 된 이 과정도 여자분이 정말 원하고 준비가 되고 또 쳤네. 준비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네. 거의 뭐랄까 상황에 끌려가셨던 것 같아요. 끌려가고. 네. 그렇지만 뭐 후회를 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요. 네. 언제든지 다시 또 내가 원하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스스로를 믿고 그러면서 용기 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카님이 얘기한 대로 나의 솔직한 아주 진솔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저 친구가 안 받아준다 그러면 그거는 이 친구한테도 과감하게 빠이. 지금 오목사님께서 오목사님이 네. 남겨주셨네요. 네. 연인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코카님이 말씀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목사님 산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목사님. 조남인지? 네. 사귀다 보면 균형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막 주는 사람이 있고 네. 진짜 올인해서 막 퍼보죠. 코카님은 어떤? 저는 있습니까? 바보처럼 갚아주는 스타일. 네네네. 뭐 밀당 이런 것도 못 하고요.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주고 싶은 것 다 표현하고. 좋으면 다 그냥 네. 퍼주는 스타일. 네. 그러다 보면 좀 이렇게 내가 주는 만큼 또 바라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약간 처음 연애를 경험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나 혼자 잘해주고 나 혼자 서운하고 나 혼자 삐지고 네. 쟤는 뭐야? 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정들이 있었나요? 그럼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도 독립된 개인이고 상대방도 독립된 개인이니까 뭘 해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마음의 그릇 크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해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마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3690님이 아니실까. 네. 두 번째 사연까지 했는데 저 메일로 사연 주시는 것 중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연 받았을 때도 서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둘이 있다 보면 둘이 있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네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스킨십하고 그 분위기에 그냥 편한 것들 위주로만 가다 네. 보면 때로는 막 밖에 나가서 진짜 뭐 데이트도 하고 안 가본 데도 가보고 싶고 새로운 네. 거 먹으러 찾으러 다녀보고 싶고 하는데 네. 그냥 이 분위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런 것들이 얘기가 안 돼서 그냥 그 마음이 서운함만 이렇게 남겨진 그런 관계에서 메일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코로나로 참 이 데이트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상황인 네. 것 같아요. 지금은 딱 그러네요, 진짜. 맞아요. 많은 날씨도 일상을. 겨울에 갈 수 있는 곳도 제한돼요. 그렇죠. 네. 지금 여행도 자유롭게 못 가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영화관에 가서 소울을 봤거든요. 혹시 네네.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이번에 나온 디즈니 애니메이션이고요. 정말 또 강추입니다.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대작이라던데. 가족들하고 갔는데요. 정말 한 명씩 뛰어앉으니까 가족들도 다 방역 때문에. 네, 일행이라고 해도 일단 극장 안에 사람 자체 없고요. 손 소독 당연히 하고 마스크 끼고 떨어져 앉아서 보니까 같이 그 경험하는 느낌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또 영화가 준 감동이 있으니까. 네네네 좋았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연인들의 경험이 이전과는 또 달라지는데 아무리 춥더라도 또 코로나라고 해도 갈 수 있는 곳들을 좀 잘 찾아서 네. 저는 생태공원 정말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춥지만 껴입고 둘이 손잡고 생태공원 한번 걸어다니면서 하면서 손잡고 걸어보는 비록 마스크는 꼈지만 그 네. 경험이 소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임태기하고 막 이 아. 콘돔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넘어가야 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계속 걸렸거든요. 네. 걸리는 것만 얘기해서 이제 꼰대가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중요한 얘기니까. 네. 지금 다른 얘기도 되게 소극적이었다면 이 얘기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네. 둘 간의 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야 될 대화의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 여학생들 교육할 때 당연히 피임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너희가 이제 성 경험을 하고 싶은 그 순간이 왔을 때 이 대화를 상대방과 정확하게 사전에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임신의 가능성을 다 낮출 수 있는 여성은 그 경구 피임약을 이제 복용한 상태, 남성은 콘돔을 착용하는 것. 이 두 가지 더블 더치 피임이라고 하죠. 가장 안전한데 경구 피임약이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살이시니까 산부인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관계를 이제 시작했는데 경구 피임약을 쓰려고 합니다. 부작용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상담을 의사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또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과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을 시 난 성공이 할 수 없다. 왜? 나만 고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이루고 몸도 건강도 나빠지면서 이렇게 나 혼자 고민할 순 없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안전한 것들 두고 이야기를 네. 아주 까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죠. 이거 뭐 다 사연의 불안, 힘들어요. 걱정됐어요. 뭐 이런 것만 다 써져 있잖아요. 이 정도의 분위기라면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남친한테는 이런 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리고 네. 이미 불안하고 무서운 그 상태에서는 관계가 즐거울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내 몸을 부드럽게 만져줘도 이미 그 느낌이나 촉감은 신경도 안 쓰이고 머릿속에서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네네. 불안한데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얘기할까? 이런 고민밖에 할 수 없으니까 뭐 즐거운 성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 아니죠. 혼자 참고 견뎌내는 관계라면 이혼은 관계 이후에 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요즘 노콘 노트색 이거에 대한 의식들이 얼마나 강해요. 또 남친이 그 정도의 기준을 좀 뭐 이번 기회로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저번 시간에 저희 뉴트로지나 선생님께서 노콘 노색을 얘기했는데 남친이 안 받아준다? 지고추만 소중합니다. 그럼요. 네 그런 거로 이기적, 결론을 이기적. 딱 네. 내리셔가지고 색지님께서 지금 하는 사연 뭔가 제가 고2 때 겪었던 일하고 비슷한 것 같다 비슷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더더욱이 처음 겪는 문제라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네가 하는 행동이 나를 상처 줘, 힘들어, 이 말 하기 참 힘들고, 특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미디어의 캠페인처럼 자, 연인 간의 피임 대화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그쵸.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무섭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매뉴얼 준다고 그 방법대로 하기에도 그럼요. 자기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이거 다 방법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대로 하기도 어렵고, 네. 하여튼 그래도 이 부분은 분명히 사랑하는 관계라면 네. 분명하게 필요하다. 색진님께서 그 영화관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네네. 영화관에 가면 일단 보통은 QR코드 찍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전 등록 같은 거 하고 자리에 앉고요. 예약 자체가 띄어서 앉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영화관은 아예 이렇게 X자로 그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좌석마다. 네, 그래서 하나 띄고 X자 스티커 있고 또 좌석 하나에 또 X자 스티커. 아예 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예 그냥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네, 거죠? 철저하게 하고요. 네. 마스크 끼고 손 소독 잘 하고 내내 마스크 안 내리시면 안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그 팝콘 먹으며 네. 그 추억은 네. 야, 이거 진짜 정말 추억 속으로 가는 건가요? 야. 영화관이 참 을씨년스럽고요. 네. 팝콘을 먹고 싶다. 포장 판매밖에 안 됩니다. 포장, 그래서 집에 가서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집에 가서 그 감정을 떠올리면서 그랬지. 혼자서 팝콘을 음미하는 게 이제 코로나 시대 영화관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소울은 그래도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의 네네.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울한 마음이 확 가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 기대감 그렇구나. 안고 가시면 정말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홍보해드리고. 네, 그러니까요. 디즈니한테 뭐 받은 거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연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팟 3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작가님, 우선 사연을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시크릿 가족 웹툰에서 압박 자위 내용을 봤습니다. 웹툰에서 말한 그 압박 자위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생식기 전체를 세게 누르는 자위를 했습니다. 이때는 웹툰과 올바른 자위 방법을 몰라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약 4년간 잘못된 방식으로 자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소음순이 늘어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민감한 부분이니까 혼자서 감내하다가 중학생이 되어서는 소음순 늘어짐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교실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 약간 불편하고 생리대에 소음순이 달라붙어 불편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번에 메일로 사연을 보냈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자세한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압박자위를 해서 소음순이 늘어나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고 요즘엔 제가 쓰레기 같다는 생각도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대학생이 되어 대학에 들어가기 전 이 문제를 꼭 상담하고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압박 자위를 끊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할 수 있을까요? 제 메일을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작가님이 고민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의가 바르신데. 네. 네, 뭘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전혀요. 네. 너무 건강하고 네네.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내가 어떤 내 몸을 탐험하다가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흔적들이 많네요.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고민한 흔적들이 많은데 웹툰을 봤다면서 왜 이렇게 걱정하시나? 그러게요. 웹툰에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잘해놨는데 네. 너무 막 쓰레기 같다는 표현도 있고 안 돼요. 네, 좀 그러니까 이 감정에 절정해서 쓰셨나? 네, 갑자기 이제 이 그라데이션 네네네. 감정이 올라갔을 때 좀 쓰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하면서도 그 유쾌하지 않고 뭔가 계속 찔림이 있고, 네,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고, 또 불편도 몇 번 겪고 나니까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한 것 같고,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꼭 상담하고 싶었다. 이런 게 좀 와닿네요. 네. 우리 코카님이 좀 조언을 좀 주자면. 그럼요. 네. 저는 정말 공감하면서 읽은 게요. 이 여성과 소음순 한 번 꽂히면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제 성기를 관찰했는데 네네네. 제 기준에서 그때는 정말 모를 때니까 너무 못생겼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쪽이 너무 길어서
이게 너무 이상한데? 이게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이상하고 진짜 수술 받아야 되나? 그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네, 기준이 처음 보는 없으니까. 거에 대한 네. 논란이 더 크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못생겼고 그냥 민망하고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자위를 뭐 한 4년 동안 압박 자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인과관계를 연결시키시니까 연결하죠. 그래서 뭐 불편함을 느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면서 나 때문이야 내가 쓰레기고 네네. 이렇게 자책으로 가신 것 같은데 정말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이 자기 성기를 볼 수 있는 그거 요즘에야 이제 막 여기 유튜브에서도 이슈가 좀 되고 네. 뭐 소음순이라는 인식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네. 얘기를 좀 더 많이 표현하는 거지만 제가 막 웹툰 그릴 때쯤에 막 인터뷰를 할 때도 막 20살, 30살 되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처음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굳이 그걸 봐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걸 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쑥스럽게 안 봤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살펴보지 않다 보니까 내 몸에 대해 잘 모르고 그렇죠. 더욱이 이렇게 좀 뭐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이 내 몸을 이렇게 더 관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뭘 검색하든 뭘 보다가 네. 이렇게 생기면 뭐가 이상이 있는 거야. 네. 했다가 자기 거 딱 보고 놀라는 거. 헉. 그렇죠. 네. 그것 때문일 거야. 이렇게 또 네. 그리고 또 그 아까 인과관계 얘기하셨는데 네. 내가 자유해서 그런가? 네. 이 친구 또 압박 자위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뭐 압박 자위로 막 소음순이 늘어나는 경우는 사실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모양이 아마 그럴 네네.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 생리대 소음순이 달라붙어 이것도 대부분의 여성분이 경험하는 경험일 것 같은데 경험인가요? 네. 흔히 느낄 수 있는. 네, 흔히 느낄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꽂히면 자꾸 거기에 느낌이 더 나 불편한 것 그쵸. 같은데 계속. 그 느낌이 꽂히면. 네, 저도 10대 말 20대 초반에 계속 꽂혀가지고 계속 막 거기에만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그러면 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게 되면 계속 네, 신경이 쓰이고. 네, 근데 정말 일상생활 불편하실 것 같으면 걷지도 제대로 못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걸으면서도 계속 스치고.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라면 지금 좀 거기에 생각이 꽂히셔서 그 느낌이 자꾸 이렇게 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건데 실제로 우리 여성 복의 디자인 자체가 이 생식기 부분을 꽉 죄이는 그런 옷을 입으면 느낌이 불편할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뭐 스타킹이나 그쵸. 스키니진, 그러니까 몸매를 더 네. 드러나게 하려면 어쨌든 조이는 상황이 네. 되니까. 그래서 좀 편한 그 약간 크기가 뭐랄까 넉넉한 네네. 사각 여성 드로즈 같은 것들 편하게 입으시고 또 옷도 좀 통기성이 좋은 이렇게 통이 넓은 바지나 이런 것들을 챙겨 입으시면 네네. 신경이 덜 쓰이실 것 같고요. 더라도 집에 와서는 좀 더 네, 편한 편하게. 옷으로 좀 네네네. 갈아입고. 그리고 압박 자위를 끊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네, 저희 몸이 또 이렇게 계속 압박을 누르는 이런 형태에서 왔다면 일단은 머리로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런 형태 말고 조금 더 내 몸이 편안한 방식으로 가야겠다. 다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찾아봐야죠. 네. 다른 방법도. 저는 또 대학생이 되시고 하니까 윤활제 좀 안전한 윤활제들을 네네네, 이용하셔서 정말 이렇게 스치듯 윤활제 사용해 보시면 느낌이 많이 다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건드리면서 그 감각에 집중해 보시는 훈련을 해보시면 네.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압박은 어쨌든 이렇게 압력을 줘서 네. 이렇게 자극을 네, 성기 비비고, 쪽으로 네. 비비고 하고 했던 느낌이라면 네, 코카님이 말씀하신 건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네. 좀 전환해 보면 어떨까. 그렇죠. 그랬을 때 다른 성감을 좀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압박자위 때문에 고민 중이시니까. 네네네. 이번 참에 내 몸에 대해서 좀 이제 대학 가기 전이라고 하시니 네. 더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네. 지금 이게 확실히 그게 문제인지요. 네, 그래서 압박 자위를 뭐 끊고 싶다, 이거를 좀 안 하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누르는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더 감각을 깨우는 방식으로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좀 편히 먹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윤활제 떨어뜨려서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는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터치 방식을 네네. 좀 설명 네,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굴려보고 네. 터치를 해보시고 그러면 감각이 진짜 살아나거든요. 네. 그렇게 찾는 시도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시간도 필요하고. 네네. 네. 이게 지금은 압박으로만 모든 걸 느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라는 게 어쨌든 비비고 누르면 어느 정도 변할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소음순이 늘어날 정도. 그렇진 않아요. 네, 네. 그냥 소음순은 늘어나는 게 네. 정상이고. 우리가 막 입 계속 이렇게 한다고 네, 해서 네. 입이 막 입이 뭐 보거스 벌어지고. 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아, 보거스 너무 옛날 사람. 네. 아 이럴 때 나이 좀 속이고 있는데 이거 이럴 때 드러나네요. 입이 큰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스펀지밥 이런 거. 네. 스펀지밥도 너무 올드하다. 인과적인 것들을 찾는다면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오히려 변형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렇죠. 오히려 몇 시간씩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네, 변형되는 거의 거지, 막 이게. 선수 수준으로 막 네, 이렇게 네. 했을 때. 정말 그 자위할 때 그 시간으로 소음순이 그렇게 늘어난 그거는 아니라고. 여기 박동님 반갑습니다. 아유 이제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 그 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또 오목사님께서 소음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소음순 자위 뭐 이렇게 삼자대면 맞아요. 소음순 이거- 자위 죄책감 이거 삼자대면. 진짜 삼자 대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야지 풀릴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네. 이 사연으로 좀 가자면 이 친구가 어쨌든 죽고 싶다, 쓰레기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네. 어떻게 해야 덜어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런 게 얘들아 괜찮아, 힘내 이런 말들은 우리가 주로 쓰는데 네. 그런다고 힘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럼요.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근데 음. 오늘 어쨌든 이 라이브에서 사연을 달아주는 거를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네. 자기도 이제 내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드는 이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친구한테 조금 더 조언을 주자면 벗어날 수 있게 이런 마음에서 저는 아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아는 네. 게 네, 아는 게 것이 상처에 도움이 네.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로 엄청 고민이 되는데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지식을 쌓는 게 도움이 될 수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성기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다룬 책을 이제 또 대학생이 되시니까 한번 그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알고 있던 이런 자기의 지식과 또 자위에 대한 내용과 또 책에 전문가들이 정리해놓은 내용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네. 이게 내 몸에 대해서 지금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불안했고. 네, 모르니까 무섭고 자책하는 마음 들고. 네. 그래서 훌륭한 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또 아우성에서 추천했던 질 좋은 책이 네네. 있고요. 또 질의 응답이라고 해서 산부인과 그 전문의 두 분이 써쓰신 번역서가 있습니다. 네네. 질의 응답 훌륭한 책입니다.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이 시크릿 닥터로 여기 마이 시크릿 닥터 너무 좋죠. 펴져 있네요. 네, 볼 네, 것 리사 같고. 랭킨이라는 산부인과 네. 의사가 썼는데 아주 편하게 내 네네.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면 뭐 물어볼까 네네. 그런 느낌으로. 네, 몸에 대해서 알면 그 불안감도 줄어들 것 같고 네. 막연히 걱정했던 것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는 쓰레기,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정말 네. 저희가 뭐랄까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자기 효용감.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놓고선 열심히 고민해서 어느 정도 내가 뚫어냈어. 그 어떤 뿌듯함을 느끼시면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코카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닿는 게 쓰라렸고 지금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네, 친구들. 걸을 때마다 달릴 때마다 너무 힘들고. 네. 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병원에서 한번 제대로 이게 지금 일단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니까 맞아요. 네. 뭐 당장 어떤 레이저 시술이나 뭐 수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네. 뭐 의료 전문가한테 실제로 들어서 좀 조언도 얻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전문인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일상생활에 불편하세요?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 받으시면 그것도 마음이 놓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또 우리 오목사님께서 사연 보내주신 분께 오늘 라이브 상담이 정말 뜻깊은 배움의 시간이 될 듯 하네요. 네. 이미 이 한 문단의 글을 쓰면서 내가 여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가 정리가 좀 될 것 같거든요. 또 지인들에게 하기 어려우면 언제나 열려있는 우리 박정자 상담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샘물 선생님이 도움 많이 되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 주변에 이런 코카님 같은 언니가 있으면 참 저는 이렇게 오늘 같이 돌아보면서 나도 기억에서 이렇게 살짝 사라졌다. 맞아, 나도 엄청 외로울 때 나 채팅했었어. 이런 기억들도 나고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도움이 필요해서 사연 보내셨겠지만 제가 더 도움이 되는 네네. 기분이에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성 5번째 시간에 코카님을 모셨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지나갔어요. 아우 말도 안 돼. 네, 저는 이렇게 채팅으로 같이 하니까 너무 반갑고 네. 감사했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께 치킨과 함께 또 따뜻한 말이나 아니면 어떤 조언의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요새 상담하면서 참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청소년들 참 많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상담하면서 정말 치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카님 또 계획을 좀 들어볼 수 있는데, 공연은 어떻게 안 되나요? 맞습니다. 아니 제가 초반에 말씀 못 드린 게 제가 요즘 코미디언이에요. 얘기가 저 돼요.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입니다. 아 부캐가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으세요. 네, 제가 부캐 코미디언이라는 부캐가 있는데 본업도 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음악이 없죠. 그렇죠. 근데 저랑 같이 스탠드업 하는 친구 중에 굉장히 또 재밌게 유튜브 채널을 꾸려서 네,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유튜브를 해야겠다. 네, 이게 아까 성 에너지도 얘기했는데 뭔가 이 크리에이티브한 에너지가 자꾸 돌아다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터뜨릴 것이냐. 우리 또 크림 작가님은 또 만화화 또 본인의 채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저는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우리 반려동물 유튜브로 할지 아니면 성교육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코미디로 풀지 좀 고민 중입니다. 한번 좀 터뜨려 보겠습니다. 네, 창조적 에너지. 네. 저희 라이브 이렇게 이제 2시로 좀 고정해 가려고 해요. 근데 이거 2시가 다 돼가는데도 막 알림이 떴을 텐데 아마 일하시는 와중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맞아요. 네, 막 또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상황들에 놓여져 있거나, 맞아요. 또 이동 중이실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뭐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 막 학원이나 또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 2시대가 애매해요. 근데 또 2시대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 라이브 시간대가 참 고민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물어보송은 항상 불쑥 어느 시간대 나올지 공지 한번 올리고 네.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예고를 드리자면 내일은 까꿍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까꿍. 까꿍 선생님. 까꿍. 네, 김보창 선생님이. 김보창 네, 선생님이시죠. 네.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까꿍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오목사님 진짜 감사해요. 유튜브 제가 이렇게 막 마음만 먹고 사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올해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네. 아마 또 오늘 라이브 계기로 네. 약간의 자극이 되시지 않았을까. 또 이러면서 저희의 어떤 큰 어떤 빅픽처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한번 또 그려보면서 네, 오늘 또 코카님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우리 코카님은 저희 딸바 TV에도 찾아보시면 네. 탐구생활에도 출연 그럼. 3번 정도 하셨고, 네, 그 코미디언 팀들하고 같이 맞아요. 또 나오신 적도 있었고, 곳곳에 저희 아우성 TV와 딸바 TV 안에서도 우리 코카님의 활약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또 유튜브에서나 또 기대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크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오후 시간에 오셔가지고 라이브 무엇이든 물어보송 5화를 함께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만 인사드리면서 좀 물러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든 물어보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안녕.